자, 지금부터는 4단원 교류회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3단원은 자기 파트였는데요. 일단 이 자기 파트는 요 나머지 파트들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을 쓰도록 할게요. 그와 관련해서는 한 두세 문제가 나올 텐데 대부분 계산 문제이거나 아니면 이해를 해야 하는 문제여서 차라리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4단원 교류회로고요. 여기는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가 될 거예요. 자, 1과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1과목에 4과목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자, 그래서 페이지스 해야 되나? 자, 그 다음 4과목 1번부터 봅시다. 우리나라 전압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입니까? 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주파수는 당연히 60헤르츠. 전격 헤르츠는 60헤르츠고요. 2번 가정용 전원의 교류 전압은 220V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무슨 값이냐라고 묻는 건데 시료값이냐, 뭐 최대값이냐, 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이제 방금 답을 말했어요. 시료값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우리나라의 상용 전기 주파수는 60Hz인데 주기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는 역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F는 60Hz이다 라고 하는데 주기는 T죠. 그러면 F와 T의 어떤 관계를 볼 것이냐? F는 T분의 1이에요. 다시 보면 T는 F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하면 T는 요거를 넣어주면 60분의 1 초가 될 거고요. 얘는 뭐 계산을 하면은 0.0167 초가 된답니다. 단위는 세크 초가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정연파의 주기가 0.01초일 때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라고 하네요. 자, 주기가 0.01세크, t가 0.01세크라고 합니다. 그럼 주파수 F는 t분의 1이니까 얘는 100분의 1이죠. 그러면은 얘를 여기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면 100분의 1의 1이에요. 그럼 계산을 하면 얘는 100Hz가 됩니다. 선생님 계산 하나 잘못했네요. 여기 시컨트가 아니야 이거 맞아요. 맞아요. 여기 답안지가 잘못됐네.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자, 최대값이 이게 전파 정류 정현파의 평균값. 자, 평균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평균값. 에버리지를 써가지고 보통은 IA 전파 정류 정현파의 평균값이니까 IA는 외우세요. 파이 2분의 IM입니다. 그러면은 최대값이 맥시멈이라고 해서 IM이거든요. 그러면은 답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요. 아니면은 보통 IM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요거를 맥스 값은 시료 값이 보통 I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맥스 값은 보통은 루트 2 I로 표현을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이에요. 최대값이 IM이고 전파 정류 정현파의 평균값은 물어요. 평균값은 에버리지라서 IA로 표현을 하고 파이분의 2의 IM 맥스값 IM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맥스값 최대값은요. 루트 2I 시료값에 루트 2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파이는 2 루트 2의 I 이렇게 표현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7번까지 보면 되겠네요. 자, 정연파의 파고율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만큼의 얼만큼 파고율을 가지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물어요. 파고율이 뭐냐고. 그래서 일단 알고는 놓는데 지금 막 무조건 달달 외우세요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 얘는 시료값분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시료값은 선생님이 아까 루트 2의 전류라고 친다면 I고 최대값은 잘못 썼네요. 최대값이 시료값이 I라고 하면 루트 2의 I였죠. 그러면 얘는 루트 2가 돼요. 이거는 정현파의 파고율입니다. 그래서 루트 2는 1.414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현파일 때의 파고율은 루트 2, 1.414다. 봐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정현파에서 파형률입니다. 자,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이었고요. 파형률은 이거는 얘는 평균값분의 시료값이에요. 평균값분의 시료값이고 그러면은 평균값은 어떻게 됐어요? 시료값은 i였고 평균값은 위에서 했었죠. 파이 2 루트 2 i로 했었어요. 맞죠? 그럼 i 해주면은 2 루트 2분의 파이가 나오죠. 얘는 대략 1.11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정현파 에서 파고율은 1.414, 정연파에서 파형률은 1.1이다. 여기까지 알아두고 자, 그 다음 문제 8번입니다. 정현파에서 실효값은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들 앞에서 보세요. 여기서 정현파에서 파고율로 구해도 되고 파형률로 구해도 돼요. 그러면은 정현파에서 실효값은 사실은 실효값은 맥스값에서 정연파에서 실효권 사실은 맥스 값에서 이거를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기도 돼요. 사실은 이게 i라고 친다면. 그런데 얘를 파형률에서 보면은 아까 파형률이 뭐였어요? 파형률이 평균값분의 실효값이었고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이었죠. 그러면 최대값이었기 때문에 요런 식들을 활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실효값은 파형률 곱하기 평균값 해도 되고요. 혹은 실효값은 여기 있죠. 요거 두 개 바꾸면 되죠. 최대값 나누기 파고율 해도 됩니다. 아니면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고 있어도 돼요. 자, 그 다음 실효값이 240V인 사인파 교류 전압의 최대값은 자,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은 보통 m으로 쓰죠. 루트 2v. 이 v는 실효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효값을 선생님이 지금 위에서 문제는 240이라고 줬어요. 그 루트 2에 240이에요. 그러면은 240 루트 2. 루트 2는 1.414였으니까 계산을 하면 339V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0번이에요. 가정용 전등선의 전압이 실효값으로 100V라고 할 때, 실효값 V는 100V라고 할 때 이 교류의 최대값은 몇 V입니까? 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는 최대값 VM은 루트 2에 V 해주면 되죠. 그럼 V는 루트 2에 100이었으니까 곱하기가 그럼 루트 2는 1.414니까 얘는 141.414 그럼 141V라고 할게요. 사생략. 자, 그 다음 11번 어떤 회로에서 Z는 J10의 복소수가 나타내는 것은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실수축이고요.
보통 여기가 X축, Y축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교류회로에서는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보통 실수축은 저항, R 값을 나타내고요. 얘는 X, 리액턴스 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임피던스를 표현을 해,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를 표현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주파수는 왜 생기냐면은 교류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주파수는 뭐냐면 1초에 이 주기가 몇 번 왕복하느냐 하는 게 주파수예요. 자, 이론이 뭔지 모르겠는 사람은 교재의 이론 부분 한 번 더 보세요. Z는 R 더하기 JX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얘는 실수부, 얘는 허수부죠. 그래서 얘는 X축, 얘는 Y축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여기 문제에서 Z는 J10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부호 안 붙었으니까 이 위쪽 부분일 거고, 이 위쪽 부분일 거고, J10. 요게 되겠네요. 이게 Z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소수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J가 이렇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리액턴스인데 유도성이냐 용량성이냐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플러스 값이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용량성이에요. 근데 얘는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유도성 리액턴스고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크기는 10ohm의 유도성 리액턴스 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계산을 XL 이거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XL과 XC가 있었어요. XL은 오메가 L이었고요. 얘는 오메가 C분의 1이었어요. 오메가는 2파이 F였거든요. F는 주파수였죠. 얘는 그래서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합니다. 이게 리액턴스죠. 저항은 아닌데 저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리액턴스고 이 리액턴스 값은 허수값으로 나타냅니다. 왜냐면은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론 수업을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2번이에요. RLC로 구성된 직렬 회로에서 L 양단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는 자, RLC 전부 다로 구성되어 있죠. R만으로 구성된 회로에서는 동상이에요. 뭐가 동상이냐면 V와 I가 전류와 전압이 동상입니다. L만으로 이루어진 회로에서는 I가 앞서요. 전류가 앞서요. 그래서 얘는 리딩한다고 하고요. 앞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지상회로입니다. 자, C만의 회로에서는 진상이에요. V와 I가 뒤져요. 뒤진다고 하고 질질 끌린다라는 표현으로 진상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번 RLC로 구성된 직렬회로에서 L의 양단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 L이죠. L. 인덕턴스의 회로에서는 전압이 V가 I보다 앞서요. 써줄게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그러면 만약에 이 C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C의 양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너무 두꺼웠구나. C는 전압이 전류보다 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기 인덕턴스가 20mH. 자, L이 20mH래요. 그리고 이거 표준으로 바꾸면 미리가 아니라 헨리만 있어야 되죠. 그럼 20 곱하기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코일 F의 60Hz래요. 그러면은 주파수는 60Hz인
입니다. 자, 그럼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를 묻고 있어요. 유도 리액턴스는 요 앞에서 했었던 XL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메가 L이죠? 얘는 2파이 FL이에요. 자, 그러면 2파이 F는 60Hz고요. L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요. 계산을 하면 7.54옴이 나온대요. 여러분은 직접 계산을 하세요. 선생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산을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식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이게 지금 유도 리액턴스라고 했고 얘는 잠깐만요. 여기가 유도 리액턴스. 얘는 용량 리액턴스예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알아둬야겠네. 뒤에 문제를 보니까. 자, 그 다음 14번. 자, 14번. 3옴의 저항과 4옴의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저항이죠. 그러니까 R은 3옴이고 X는 리액턴스가 4옴이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리액턴스는 옴이에요, 옴. 저항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네모 박스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코일로 감아두기도 해요. 자, 이게 3옴이고 얘가 4옴이래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단위를 보면 알겠지만 단위가 어때요? 둘 다 옴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면은 여기서 합성 임피던스를 물었죠. 자, 합성 임피던스는 얘를 임피던스는 3 더하기 J4로 표현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합성 임피던스가 아니라 얘의 크기를 묻는 거거든요. 합성 임피던스는 크기를. 그러면 얘의 크기, Z의 크기를 알려고 하면 루트를 씌우고 요거 제곱, 원래 R제곱 더하기 X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이거가 너무 기니까 선생님이 다 지워졌네.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되면 3, 3은 9 더하기 4, 4, 16 루트 씌우면 25니까 답은 5옴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 임피던스는 5옴이다. 자, 그 다음 15번. 4옴의 저항과 8mH의 인덕턴스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60Hz,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전류. 묻는 거는 전류예요. I가 얼마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R은 4옴, 그 다음에 인덕턴스 L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8mH니까 헨리. 이거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F는 60Hz고 V는 100V래요. 그러면은 유도 리액턴스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Z는 R 더하기 JX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X가 유도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유도 리액턴스 XL을 구해봅시다. 얘는 오메가 L 2파이 FL이에요. 자, 2파이 F는 60Hz고요. L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하면 답은 3옴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합성 임피던스 이제 구할 건데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고자 하니까 Z는 R은 4였죠. 여기 4. 요거는 4고 요거 3이잖아. 그쵸? 그래서 4 더하기 J3 이고 합성 임피던스 Z의 크기는 4, 4, 16 더하기 3, 3은 9. 루트를 씌우면 답은 5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합성 임피던스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회로에서 교류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Z라는 저항값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얘는 100V고 얘는 이제 크기는 5옴이래요. 얘 크기는 다 해서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전류 구하는 식은 V는 IR, I는 R분의 V. 이거 뭐예요? 옴의 법칙이죠? 그래서 R은 이거는 Z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5고 V는 얼마예요? 100이었어요. 그러면은 전류는 20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한번 보세요. 뭐 요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저항 5옴, R은 5, 유도 리액턴스가 XL은 30, 용량 리액턴스 XC는 18, 인 RLC 직렬 회로에 130V, V는 130일 때 흐르는 전류, I를 묻고 있네요. 묻는 거는 I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임피던스부터 구해봅시다.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 보세요. XL도 있고 XC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는요, 여러분들 값을 보세요. XL이 크나요? XC가 크나요? XL이 크죠. 큰 놈에서 작은 거를 빼줍니다. 그래서 얘 크기를 구할 거예요. 크기를 구하기 전에 얘를 그냥 한번 임피던스를 구해볼까요? Z는 R, 5 더하기 J, X, L이 크니까 XL 빼기 XC. 그럼 여기도 R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R은 5 더하기 J, XL은 30 빼기 XC는 18. 30에서 18 빼면 20이죠. 그래서 결국 5는 J12가 됩니다. 그러면 얘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얘는 크기를 봤더니 Z의 합성 임피던스 크기를 구하려고 했더니 5, 25 더하기 12 곱하기 12는 144거든요. 얘는 둘이 더하면 169예요. 루트 169는 13에 제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3이 돼요. 이거는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암산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I는 Z분의 V라서 Z는 13이고 V는 130이라서 얘는 13, 13 해서 10A. 정답은 10A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임피던스가 15민 회로인 저항과 리액턴스 양단 전압이 각각 80, 60V였다면 X는 얼마이냐고 물어요. 임피던스가 10이래요. Z의 크기가 15mm래. 그렇다면 저항과 리액턴스 양단의 전압이 각각 80과 6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저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R이고 X예요. 근데 얘는 R 더하기 JX가 되죠. 여기에 전압이 80V, 여기에 전압이 60V였대요. 그러면은 얘네는 크기에 비례해서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봐봐요. R제곱 더하기 X제곱이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리액턴스 값을 전압을 한번 구해보면 좋은데요, 여러분들. 얘는 지금 직렬회로일까요? 병렬회로일까요? 문제에서. 직렬회로로 지금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V는 VR 제곱 더하기 VL 제곱 이렇게 해도 풀려요. 그러면 VR 제곱은 전체 V 제곱 볼 거예요. VR 제곱을 했다면 얼마일까요? 80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이 돼요. 그럼 88에 64, 66에 36, 그래서 100.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100V가 돼요. 그럼 이 양단의 전압, 이 전체의 전압은 100V라는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I는 Z분의 V죠. 그러면은 Z는 이 임피던스 전체의 양단은 10이었고 전압은 100이었죠. 방금 구했죠, 우리가? 그러면은 결론은 얘는 10A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직렬이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10A로 동일해요.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10A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10A,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10A. 근데 우리가 여기서 60V가 걸리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XL은 R은 요 값이죠. 여기 올라가면 되니까 I분의 V가 돼서 I는 10, 여기 걸리는 V는 60. 그래서 XL 값은 6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턴스의 값은 6옴이 되겠네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오매 법칙은 당연히 아니까. 그래서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 18번. 저항이사 유도 리액턴스 3옴을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임피던스는 몇 옴이냐? 자, 저항 4, 유도 리액턴스. 요렇게 생긴 거겠네요. XL은 3. 맞죠? 요렇게 생긴 거를 병렬로 연결해 버려요. 여러분들 근데 병렬로 연결해도 똑같아요. 크기를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러면은 얘 합성 임피던스 크기를 구하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 근데 얘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합성 저항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루트를 씌워줘서 크기를 구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RXL. 그러면은 R제곱 4, 4, 16 더하기 3, 3은 9 루트 얘네 두 개 곱하면 3, 4, 12. 그래서 5분의 12. 계산을 하면은 2.4옴. 되죠? 자, 공진을 하기 위한데요. 공진을 하기 위해서는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값, 이거의 리액턴스 값과 이거의 리액턴스 값은 뭘까요? XL은 오메가 L, XC는 오메가 C분의 1. 그럼 얘와 얘가 같아야 돼. XL과 XC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어줘야 합니다. 이거 혹은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좀 더 정확하겠죠. 여기서 문제에서 L과 C로 나와줬으니까. 자, 그 다음 20번 RLC 공진회로에서 선택도 Q를 표시하는 식은 자, 선택도 Q는 그 어떤 지점, 공진을 하는 딱 그 지점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도 Q는요, 외우세요. R분의 오메가 L 혹은 오메가 L이 XL이죠. XL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XC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R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도 Q는 이런 식을 가지고요.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은 병렬 공진 회로에서 공진시 임피던스. 이번에는 병렬 공진이에요. 여기서는 직렬 공진이죠. 이건 직렬 공진.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얘는 병렬 공진이에요. 그러면 자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이 있는데 얘는 Z는 일단 한번 보세요. Y분의 1은 CR분의 1. 자 이게 Y분의 1이 뭐냐면 여러분들 어드미턴스예요.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를 역수치한 거예요. 역수치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얘는 Y분의 1. 그래서 RC분의 1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외우세요. 모르겠으면. 자, 그 다음 22번 피상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자, 피상전력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만큼 힘을 줬느냐 하는 거예요. 실효로 진짜로 준 거예요. 그래서 피상전력은 실질적으로 힘이 다 가지는 않아요.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는 우리 여러분들 많이 외우고 있는 거 있죠. VIP, VI.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피상전력은 보통 PA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위는 VA예요. 단위는 VA. 그냥 단순하게 V와 I를 곱했다고 해서 VA라고 표현하고요. 자, 유효전력. 단상 유효전력은 P는 유효전력이니까 실질적으로 힘이 얼마나 갔느냐를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P라고 표현을 하고요. PI는 역류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와트로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24번은 저항만의 회로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저항만의 회로이면은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P는 VI까지만 써주면 돼요. 자, P는 VI까지만 써주면은 저항만의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얘가 앞에서 표현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R만의 회로에서는 동상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저항과 전류가. 그러면 L만의 회로에서는 지상이라고 했었죠. 지상이라는 것은 앞선다는 거예요. V가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는 거죠. 앞선다. 그 다음에 C만의 회로에서는 진상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뒤진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배웠던 교류회로에서의 유효 전력은 코사인 시타라고 들어갔었는데 이 시타는요, 여러분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R일 때는요, 동상이었죠.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0이라고 칩시다. 그럼 코사인 0은요, 0도는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없이 요만큼만 써도 되는 거예요.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하지만 L이나 C의 회로에서는 이 위상차가 발생을 하죠. 왜냐면은 앞서거나 뒤지기 때문에. 왜 앞서거나 뒤지냐면은 주파수 때문에. 왜 주파수가 있냐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P는 VI까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25번 문제를 보면 단상 교류 회로에서 전압이 100V, 전압이 100V, 전류가 5A, 전력이 400W일 때 역류를 구해요. 자, P는 VI 코사인 시타죠. 여기에서 역류는 무엇이었나요? 여기에서 코사인 시타가 역률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사인 시타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압은 100, 전류는 5, P는 400을 주어졌었어요. 자, 그럼 계산 써봅시다. 400은 V, 100, 전류 5, 그래서 코사인 시타. 그럼 이 코사인 시타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시타는 여기 옆에 계산하면 400이고요. 요거 앞에 거 계산하면 500이니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5분의 4, 그래서 얘는 0.8이 되네요. 그래서 역률은 0.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오늘 4단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서 5단원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